안녕하세요. 정치와 패션, 패션과 정치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정치 의상실입니다. 네, 저는 국회 보좌관 출신 이자상이고요. 제 옆에 계신 분은 패션 디자이너 진토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토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황 토크 들어갈까요? 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랜만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네. 기다려주신 분들이 혹시나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게을러서 큰일이네요. 쉬는 게 너무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네. 노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이게 최고죠, 사실. 망했어. 네,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11편 5.18 특집 편입니다. 네. 이름을 바꿀까요? 저희가 맨날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특집인 게 얼마나 좋아요. 네. 네이밍 좀 어렵습니다. 음. 아무튼 이번 편은 마침 5월 18일까지 좀 날짜가 맞아가지고요. 그런데 네. 5.18. 네네네. 그렇죠. 저희 항상 특집입니다. 네. 5.18 특집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우리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사실 잘은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인 건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글자나 사진으로밖에 접하지를 못해가지고 뭐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요거는 이제 진짜로 그 나쁜 몇몇 놈들 때문에 이제 네, 좀 씻을 그렇죠. 수 없는 상처가 뭐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나라 입장에서도 뭐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한 10년은 이것 때문에 뭐 느려졌다는 뭐 아주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사실 민감한, 사실 왜 민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민감할 뭐 그죠. 5.18 민주화 운동이죠. 저는 맞아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한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 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정치적 의도로 왜곡하는 건 정말 저는 진짜 안 돼.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야나 좌우를 떠나서 5.18도 그렇고 뭐 연평해전도 그렇고 뭐 세월호도 그렇고 뭐 천안함 사태도 그렇고 뭐 일부 제가 좌우 각 진영에서 얘기하는 사건들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모두 다 안타까운 일인 거고요. 진짜 그럼요. 네. 희생자도 계시고 유족도 계시고 뭐 이런 사건들은 진짜 정치적인 의도가 묻혀져서 이렇게 왜곡되는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 완전 동의합니다. 완전히. 정치라는 게 뭐 각자의 이익이 대변돼야 하니까 뭐 어느 정도 편이 갈리는 게 당연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네네, 근데 맞죠.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 완전 실제 일어난 사건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대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편한 대로 해석하고 하는 거는 전 이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정치색을 떠나서 뭐 이런 사실 사건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우리 팟캐스트가 정치를 다르지만 또 이제 정치색을 띠지 않고 어떤 가운데에서 맞습니다. 네. 저희는 뭐 그렇게 이제 올바른 목표를 갖고 있죠. 뭐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 편은 좀 5.18을 맞이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할 텐데. 네네네. 뭐 민주화를 향한 열망. 민주화. 우리나라 한 약 40년 전이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도 홍콩과 미얀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제 민주화라는 게 이제 민주화라는 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니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홍콩하고 미얀마 보니까는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네,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진짜 엄청 얼마나 어렵겠어요. 북한만 봐도 알죠. 그러니까 홍콩과 미얀마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응원합니다.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5.18을 맞이해서 저희가 당시 5.18 시민군 시민의 복장과 2020년대 21세기의 홍콩과 미얀마의 저항군 시민들 복장 문화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민감한 주제긴 해요. 왜냐하면 실제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고 유족들에 대한 상처, 유족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고. 맞아요. 홍콩이나 미얀마는 현재 진행 중이고 심지어 우리도 아직 5.18 관련해서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진행 중이죠. 5.18 40년이 됐는데. 진짜 이건 나쁜 놈. 아직도 뭐 정확한 희생자 수나 행방불명된 분들도 아직도 있고.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소송도 걸린 게 있고 뭐 헬기 기총 사격 관련해서도 진상 조사 중이고 그래서 아직 여전히 좀 민감한 주제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무자비한 탄압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홍콩하고 미얀마에서는 뭐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패션, 문화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정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희가 그런 컨셉이죠. 계속 물론 무거운 주제지만 물론 근데 뭐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그렇죠. 근데 또 그렇지만 또 가볍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고 무거운 주제지만 또 즐겁게 하면서 또 의미도 되새기고 하면 또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선언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네,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시민군 사진입니다. 네. 뭐 저희 인스타나 올렸고요. 네. 뭐 저는 사진을 찾다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하지만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저희는 복장에 집중을 좀 해서 복장을 한번 볼까요? 네. 5.18 당시 시대상을 좀 보는 것에 집중을 해서 하겠습니다. 뭐 사진으로 보면 사실 내 사진은 또 너무 의미가 막 강하게 있어서 옷에 눈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제가 80년도에 딱 80년도에 딱 일어난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80년도에 만약에 그 시대상을 볼 수 가장 좋은 예는 사실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80년 당시에 히트했던 국내 한국 영화 이땐 방화죠, 방화. 영화가 아니라 방화라고요? 한국 영화 방화라고 했던 시절. 몰라요. 네, 그때 그런 시절인데. 우리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군요. 우리가 방화 시절 때 이제 히트했던 방화. 이제 그때 보면은 그 이제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고. 그 이장호 감독님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안성기 씨가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안성기 씨가 이제 원래 아역 배우 출신인데 이때 성인 연기자로 처음 아마 제대로 연기한 그런 그거고. 그다음에 이장호 감독님도 이 당시 아마 그 대마초 사건 때문에 한 4년인가를 뭐 작품을 못 하셨대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고 재기에 이제 화려하게 성공한 영화. 이 영화로서 뭐 흥행을 엄청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는. 어쨌든 뭐 저도 뭐 영화 뭐 대충만 봐서 뭐 내용은 뭐 잘은 모르는데 영화 보시면 당시 패션이 다 나와요. 이렇게. 네네. 그 남성분들 장발이죠. 뒷머리도 많이 길고 나팔 바지도 보이고. 사실 이제 80년이라고 하지만 70년대에서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사실 70년대 문화죠. 그러니까 심지어 정장도 나팔 바지 핏이에요. 그 말하는 판타롱 뭐 어떤. 부츠컷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딴 거지만 뭐 차 보면 포니 현대 포니 차가 좀 나오고 택시가 녹색입니다. 택시가 녹색이에요. 우리 지금 주황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녹색 택시 그런 거 보이고 그다음에 여성분들도 뭐 헤어스타일 보면 볼륨 막 엄청 넣어갖고 풍성하게 넣어갖고 막 뽕 넣어서 잡은 그런 막 풍성한 펌 스타일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뭐 화려한 색상의 옷들도 생각보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어쨌든 재밌는 거는 주인공들이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힘들게 지내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배달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상경기구 뭐 그런 건데 이때 입은 복장을 조금만 약간 세련되게 바꾸면 지금 지드래곤 씨가 입는 느낌이에요. 살짝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다시 슬림하신 분들이 입으면 되게 예쁜 그런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또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이 영화 말고도 또 보면 80년대 그 문화상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가 이제 또 그러니까 흥행한 영화가 이제 고 이주일 씨가 주연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코미디 영화예요? 아무래도 코미디가 깔린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집중해서 안 봐가지고 뭐 좀 돌려보고 그러니까 패션 복장을 좀 보셨군요. 저는 옷을 계속 보려고 옷을 같은 장면 돌려보고 막 이랬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 의외였던 건 이주일 씨가 입고 나오는 옷이 다 이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쁘게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옷태가 좋아요. 생각보다 몸이 슬림하시고 옷태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막 입으신 게 막 그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 더블 자켓이죠. 더블 자켓을 입으시고 그다음에 바지도 물론 이때 정장 바지가 다 나팔 바지 핏이긴 한데 좀 덜 나팔 바지. 그래서 오히려 되게 과하지 않아서. 그래서 뭐 보면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는 약간 라펠이 과장되게 넓거든요. 이 당시 때 또 뭐 그 느낌들 예뻤어요. 그냥 예쁘게 잘 보이는 느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그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배경에서 슬슬 보이는 건 공사도 한창 많이 거기서 진행되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공사요? 개발되고 있는 현장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 이루어지고 발전되고 이러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뭐 패션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외국 문물도 좀 더 들어올 것 같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되게 그 발전되고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 아까 뭐 바람 불어 좋은 날 예를 들면 그 안성기 씨가 이제 어쨌든 좀 약간 부자는 아니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좀 힘든 역할로 나오는데 네. 입은 게 이제 트랙 자켓, 아디다스 트랙 자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네. 오늘 이재성님 입고 오셨는데, 네. 저는 브리티시 룩을 입고 왔는데 오늘 이재성님이 입은 게 딱 그 당시에 이제 안성기님 패션. 전 트레인스포팅 생각하고 입었어요. 네. 바람 불어 좋은 날 패션. 아니 한국스럽게 가자고. 그 취향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뭐 또 그렇구만. 네. 또 뭐 이제 여담으로는 네. 뭐 이제 80년에 스타워즈 에피소드 5더라고요 이게. 네. 제다이의 귀환인가 뭐 그건데. 스타워즈 순서는 두 번째 영화. 네. 두 번째 영화가 이제 미국에서 개봉했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개봉하고 미국에서 개봉. 네가 해갖고, 그러니까 미국은 대충 그런 느낌인 시절이더라고요. 딱 이게. 그러니까 영화로 보시는 게 당시에 그 네네. 복장, 패션 그런 한눈에 보기가 제일 편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패션으로만 봐도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70년대, 60년대, 70년대 넘으면서 어쨌든 산업화를 이루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사실 80년도지만 70년대 사실 문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70년대 문화라고 봐야죠. 그렇죠. 사실 이때는. 네. 사실 그때 보면은 그 나팔바지나 이런 것들이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이렇게 그렇죠. 저항의 히피 문화, 맞아요. 반전, 뭐 디스코, 네, 그런 것 반전의 저항 정신이 이런 거, 뭐 베트남전 반전, 베트남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저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그 사진을 좀 보고 저희 느낌은 제 느낌은 네. 그런 진짜 자유로운 그런 정신. 맞아요. 느낌들이 많이 이렇게 젊은층이나 그 시민들 사이에 들어와 있었고 동시에 뭐 경제 발전이 일어나면서 되게 막 경제적으로 조금씩 풍요로워지고 막 뭐 그런 게 세상이 막 바뀌고 있는 상황. 이 당시에는 되게 좀 혼란스러웠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박정희 전 대통령도 갑자기 이제 죽고 이러면서 분명히 그 뭐 개개인을 떠나서라도 시대상 자체가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 사진 저항군 시민군들 사진을 보면은 뭐 되게 그런 말씀하신 장발에 나팔바지에 그런데 총 들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맞아요. 네, 헬멧 쓰고 있고 한 거 보면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의미가 되게 느낌이 되게 새로워요. 뭐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하죠. 네, 그런 되게 자유로운 사상과 인식을 갖고 있는데 정부는 되게 군사 독재고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런 것들을 참 무슨 일이야 그게. 사진에서 뭐 저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만감이 교차하죠.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니까 또 더. 그렇죠. 우리 더 부모님 세대, 부모님 삼촌 세대. 사실 그렇게 저희한테는 그렇게 멀지 않은. 그렇죠. 진짜 멀지 않죠.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니까. 되게 복잡했을 그런 것들이 되게 그 당시 사진들을 보니까 좀 유추가 되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홍콩 민주화 운동, 우산혁명라고 불리는 그 시위 중에 이렇게 햇빛 체류탄 등을 막으려고 이렇게 우산 쓴 것을 계기로 우산혁명이죠.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간략히 설명만 드리면은 되게 뭐 오래되긴 했지만 최근에는 홍콩 자치구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요구하는 시위 있었고 뭐 범죄인 인도법 요게 좀 크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최근 사건이죠. 2019년. 범죄를 저지르면 중국 죄송합니다. 본토로 보낸다는 법이었죠.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보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구급대원 때리고 뭐 이런 게. 저도 몇 개 사진 보고 영상을 뭐 이렇게 봤는데 끔찍해서 다 못 보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복장은 워낙 최근의 일이니까 21세기 몇 년 전. 저는 좀 익숙하더라고 이번 시위대들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어떠셨어요? 사실은 뭐 올해랑 비교해도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뭐 이제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패션을 뭐 설명해 드린다는 것 자체도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거 말고는 좀 홍콩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좀 다시 해보면 다른 시각에서 해보면 원래 홍콩이 당연히 뭐 금융의 허브, 아시아의 허브 뭐 이런 게 뭐 다 있죠. 근데 그건 이제 금융뿐만 아니고 패션 쪽에서도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거기 이제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급 브랜드들의 매장도 많고 뭐 실제로 이제 브랜치들 자체가 많이 좀 아예 들어와서 홍콩에서 이제 업무를 많이 보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또 그런 뭐 명품 뭐 하이엔드 디자이너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뭐 지오다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홍콩 브랜드거든요. 지오다노.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긴 한데 이거 아시아에서 엄청 유명한 브랜드가 이제 IT 뭐 이런 브랜드 있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거 이런 IT 말고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브랜드 이름이 IT예요. 정보통신이 아니라 정보통신 많이 아니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브랜드가 다 이제 홍콩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홍콩이 패션 쪽으로도 생각보다 많이 발전을 해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뭐 이게 아무래도 원래 영국령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뭔가 이제 유럽하고 아시아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더 발전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시대가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지럽기 전에는 쇼핑하러 일부러 홍콩 가시는 분들 진짜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갔거든요. 뭐 꼭 옷 아니더라도 옷이 아니더라도 영화만 해도 그렇죠. 사실 우리 어렸을 때도 영화 보면 홍콩 영화 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홍콩은 진짜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홍콩은 멋있었어요. 저도 홍콩 못 가봤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저 홍콩 가는 게 원래 약간 꿈이었거든요. 저 중경산림에 약간 빠져서 지낸 적이 있어서. 네. 그렇구나. 파인애플 통조림을 먹진 않았지만, 중경산림에 빠져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홍콩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아니더라도 이제 건너 들으면 일반 홍콩 시민분들도 패션에 좀 많이 민감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홍콩 얘기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시위 때 입으신 복장 보면 대부분은 검정색으로 위아래를 입으시고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정색 복면까지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복면 시위 금지법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위 자체 패션은 좀 약간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맞죠. 사실 좀 듣고 보니까 원래 홍콩의 이미지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패션, 트렌디, 맞아요. 쇼핑 많이 가는 홍콩 간다. 그랬죠. 중의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5.18하고 좀 달랐던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요즘엔 IT 아까 말씀드린 IT 말고 진짜 IT 정보통신에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광주 때는 아직 글로벌은 아니라 이렇게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 뭐 적었다 하면은 홍콩이나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21세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가 시위에 많이 도입이 된 거 아닌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대표적으로 새 손가락 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새 손가락. 그렇죠. 2014년 태국 반종무 시위에 맨 처음 사용됐다고 하는데 영화 헝거 게임에 나오는 차원의 의미 이런 것들이 되게 막 SNS에서 퍼지고 하다 보면 되게 공감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의미가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되는 게 그래서 좀 전 세계인들이 좀 더 남의 나라의 일이지만 좀 공감을 하고 동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자기랑 공감대가 있으면 확실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거. 이건 이것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민중가요의 어떤. 어쨌든 5.18을 대표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논란이 많죠. 이게 그렇다면서요. 5.18 국가 행사 때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냐 마냐로 되게 싸웠고 전 소모적인 논쟁을 생각을 하죠. 아니 이게 근데 노래가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힘이 있고. 시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그렇고. 저는 이 노래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 학교 다닐 때 등록금 한답씩 투자한 한답씩 부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많이 쓰이네요. 네네. 근데 이게 북한이 이 노래를 갖다 썼어요. 지들 영화에. 그게 문제라면서. 그게 문제. 그거가 저도 몰랐는데. 이 자식이란다. 하여튼 그러니까 전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적 그런 것 같아요. 슬픈 나라죠. 전혀 논쟁이 될 일이 아닌 것도 이렇게 북한이 껴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랬고. 이런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번안곡으로 해가지고 막 홍콩에서도 많이 맞아요. 홍콩에서 번안해서 불렀더라고요. 민주운동할 때 부르고 그런 것들도 공감할 수 있는 요소도 하나 있었다 우리도. 노래가 그래도 좋은 힘이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확실히 힘 전달할 수 있기에는 군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진짜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얀마 사태입니다. 미얀마에서 선거를 했는데 갑자기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웅산 수치, 그거죠.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군부에서는 이제 부정선거. 여기도 전두환이 있나 봐요. 있죠. 대머리인가? 어디든 다 있네. 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희생됐고요. 한 수백 명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거의 내전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위험하긴 하던데. 반군들이 원래 있었대요. 난 전혀 몰랐는데. 그래요? 반군들이 있었는데 이들과 이제 시위하던 분들이 같이 함께하면서 결탁을 하는 거구나. 이제 혼돈의 소용돌이로 이제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제가 알기로는 평화 시위를 하려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평화 시위를 한다고 들었는데 군부 쪽에서 너무 막 폭력적으로 나오고 막 사망자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다 폭력적으로 변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막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이런 자유민주화의 길이 정말 어렵네요. 네. 여기도 이제 세 손가락으로 저항의 의미를 표시하는 이게 의미가 이제 많이 생겼나요? 많이 이제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사실 뭐 미얀마라 잘 모르는 문화긴 한데. 그렇죠. 사실 미얀마가 약간 좀 생소해요. 생소한 우리나라 좀 생소하죠. 근데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 홍콩하고 별로 다른 것은 못 찾겠어요. 뭐 그렇겠죠. 네. 어느 정도 패션은 이제 다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젊은이들은 다 비슷비슷한 옷 입는 거 아닌가요? 전통 복장이 아닌 한은? 그렇겠죠.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리적으로도 뭐 홍콩하고도 가까이 있고, 일단 뭐 이제 사실 패션적인 걸 보면 그 아시아 전역이 홍콩하고 일본하고 몇몇 나라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게 사실 뭐 현실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한류를 좀 등에 업고 예전보다는 영향력이 좀 커졌고, 근데 이제 중국 있잖아요. 그냥 중국 본토 거기도 시장이 워낙 크고 거기서도 이제 시장이 크다 보니까 뭐 돈도 많고 뭐 이러니까 거기서도 영향력이 또 엄청 커졌고 뭐 이러면서 중국의 힘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섞이고 인터넷도 발달됐잖아요. 그러면서 더 섞이고 더 보고 뭐 그러면서 영향을 다 받은 거는 같습니다. 근데 뭐 약간 뭐 옷하고 다른 여담인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친한 DJ 형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미얀마에서도 뭐 크게 하는 무슨 페스티벌 같은 게 있대요. DJ 페스티벌 뭐 EDM 페스티벌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행사 가서 음악 틀고 했었는데 예전에 뭐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잘 논다고. 그러니까 뭐 미얀마가 생소하잖아요, 저도. 근데 그냥 거기도 뭐 그냥 EDM 듣고 놀고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그래 문화는 진짜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근데 패션이나 이런 음악, 뭐 영화, 이런 문화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서로 받고 이러는데 자유민주주의도 다들 좋은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은 세계 평화예요. 조만간 뭐 그 뷰티 뭐 나가시려나? 그건 아닌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뭐 좀 패션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가 있지만 좀 이제 시민 저항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군과 이제 함께 이거는 그렇죠.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볼 만한 문제이긴 한데 참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동력이 좀 떨어질 가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까지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하다가도 반군 이러면 이제 또 이게 애매하죠.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 복잡해지는 건데 그거 보면서 이제 또 미얀마도 좀 안타까운 현대상 하나 또 생기는구나. 또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인들 뒤편은 물러나고 이제 정치가 앞으로 나오겠다. 이권 다툼하겠구나. 그런 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저희가 우리 5.18을 맞이해서 광주, 홍콩,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복장, 문화 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느낌대로 그냥 우리 느낌을 그냥 편하게 얘기했죠. 마무리를 하면서 별점은 좀 그렇고 한 말씀씩 뭐 할까요? 저는 그거 생각나요. 뭐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 뭐 free is not free, 뭐 그거가 생각나는데. free is not free. 뭐 그건가? 그 이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살고 있고 뭐 한국에 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실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요것 때문에 자유랑 어떤 그 민주주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이 있었죠. 현재도 많은 일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건데 앞으로도 많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점차 나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홍콩하고 미얀마의 어떤 자유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걸 보면서 두 나라를 보면서 저도 이제 지금 자유가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더 제가 감사하고 조심해야 되겠다고 스스로를 많이 되돌아보고. 되게 교과서적인데. 그건 아닌데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참 가슴 아프잖아요. 어쨌든. 진짜 미얀마도 선거 다 해놓고 갑자기 뒤집어 볼지 누가 알았어. 참 이게 웬일이에요. 2021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 자신이 스스로 좀 아나키스트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소정부가 아니고 무정부를 거의. 저는 너무 간섭이 싫어. 슈퍼 마이크로. 물론 국회에서 입법부 쪽에서 한 1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그렇죠. 정부의 간섭이나 권력 기관의 간섭 이런 건 좀 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 성향이에요 제가. 큰 정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독재 정권은 이제 완전
큰 정부잖아요. 완벽 아니 뭐 큰 정부가 아니고 그 정부 그 자체지 뭐 그게. 국민들을 컨트롤하는. 그러니까요. 저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진짜. 물론 민주주의도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심지어 뭐 북한도 자기네들이 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말이야 뭐야 이건. 네. 완전 세습하는 독재 국가가 민주주의라니까. 네. 아무튼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또 자유자를 붙여서 이렇게 또 보수 쪽에서는 또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네, 그렇죠. 네. 아무튼간에 뭐 왜 이렇게 민주주의는 이렇게 피를 필요로 하는가 네, 좀 안타깝고요. 네, 인간이 문제겠죠, 인간이. 네. 그렇죠, 인간이 문제네. 뭐 어쨌든 근데 좀 뭐랄까 요즘 드는 생각은 글로벌 시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진짜 그쵸. 화성도 갈 수도 있는 시대인 만큼 화성 갑시다. 이런 좀 네. 어느 한 나라에 이런 좀 민주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좀 시민들 딴 나라 사람들도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기술적으로나 뭐가 있지 않을까. 또 뭔가 난세의 영웅이 항상 나오니까 뭔가 그쵸. 또 새로운 영웅이 새로운 그쵸. 뭔가를 또 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좀 이런 글로벌 시대 IT의 발전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네네. 좀 이렇게 민주운동, 정치적 뭔가 혁신이 좀 일어났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그걸 좀 우리 진토니님께서 고민해 주시죠. 제가요? 정치도 혁신, 수산업도 혁신. 네. 패션도 혁신. 네, 패션도 혁신. 네. 그렇습니다. 네, 11편 5.18 특집 민주화 운동 시리즈였습니다. 예, 진토니님 끝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올리는 사진은 팟캐스트나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네네. 다음 편에서 다룰 정치인 패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그리고 유튜브 저희가 아이폰에도 올렸어요. 아이팟. 네, 아이팟, 네. 정치 의상실 팟캐스트, 네. 애플 팟캐스트. 그렇군요. 네. 애플 팟캐스트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정치 의상실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워낙 댓글이 없어서 댓글 달아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